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토지정책 관련해서 토지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아까 다 했던 내용이에요. 1번. 토지 문제는 물리적인 토지 문제와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부증성. 인간 점점 증가해서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면 지가고 현상 발생하더라. 지가가 매우 높이 올라가면 경제력이 낮은 사람은 토지 구경을 못한다. 이게 경제적 토지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토지 문제는 물리적 토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 물리적 토지 부족 문제에서 유발된 게 뭐죠? 경제적 토지 문제죠. 그래요. 그 다음 2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은 토지의 양적 부족의 문제를, 이게 물리적 절대량의 부족, 영속성은 지가고를 비롯한 질적 토지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 영속성과 관련 없고 토지 부족 문제는 어디서 끌고 들어온다? 부증성에서 물리적 토지 부족 문제, 인간 점점 늘어나서 지가고 현상까지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물리적 토지 문제는 개발 매립 등의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할 수도 있죠. 경제적 공급을 통해 일정 부분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 토지 이용량을, 전체 토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으나 특정 목적 토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용도 전환으로. 그 얘기였죠. 우리나라는 4번. 상위 계층에 의한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사유지, 민유지의 약 90% 이상을 전체 소득 수준 5% 정도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 5번. 토지공 개념 종합부동산세 등은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얘들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그 다음 2번. 토지정책 수단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토지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직간접 형태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아까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보셨죠? 그네요. 그 다음 2번.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에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군 계획 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그래서 공공자가 뜨면 얘는 정부 주도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그네요. 그 다음 3번.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왔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의 공영개발 등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네요. 그 다음 4번.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 주민의 갈등 들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 별표 3개.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수용 방식은 매수 방식이었죠, 여러분? 그것과 환지 방식을 바꿔서 얘기하죠. 중요한 차이점. 수용 방식은 먼저 다 사들여야 되나요? 수용권 행사에서 보상금 주고 다 사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초기에 사업비용 부담이 크다 작다? 커서 이미 개발이 된 상태의 토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으면 걔는 수용 방식에 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잠깐 나가 있어라 얘기하고 토지 구획 사업을 정리하는 거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 그래서 원 토지 소유권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게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은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크다 그러면 걔는 X예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얘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수용 방식, 매수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의 제거 또는 감소,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토지용 규제 수단에 해당한다. 맞겠죠? 그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관농자였나요? 도관농자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었죠. 그래서 도시에 녹지도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이네요. 근데 얘들은 절대로 중복 적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3번. 용도지역지구제의 시행 시 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의 문제는 보장되는 반면 토지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얘 반대인가요?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용도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될 때, 시행이 될 때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어떤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래요. 그럼 지가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지역 간 형평성은 심각하게 깨지죠. 그런데 보존할 토지, 개발할 토지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다른 토지는 남겨둘 수 있더라. 그럼 후세대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지는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왜 얘가 틀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뀌어 있죠, 지금. 네. 그 다음 4번.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공이 장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대량의 토지를 매입 비축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해주는 제도. 토지비축제도. 지금 현행 누가 담당하고 있다? LH공사. 꼭 기억하세요. 5번. 토지은행 제도가 남용되는 경우 공공이 이 토지 저 토지 막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공주체, 정부에 의한 투기가 발생한다 볼 수도 있죠. 정부가 개발 이익을 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토지은행 제도에 의해서 정부가 어떤 지역의 토지를 샀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토지가 조만간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온다. 그럼 주변 토지를 사나요? 그래서 투기에 시그널을 보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부작용. 그 다음 4번. 용도지역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이거 다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반이 나오면 일편리하게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함, 편리성이 강조가 되는 거였고 전용 주거지역은 용양. 그래서 양호함이었죠. 양호한 주거환경. 그 내용이었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쪼개져 있었나요, 여러분? 1종과 2종이었죠. 1은 단독이에요. 얘 단독주택이었고 2는 공동인가요? 공동주택 위주였죠.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고 일반 주거지역은 3가지로 쪼개져 있었죠, 여러분. 1종, 2종, 3종. 1, 2, 3으로 갈수록 층수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층수는 높아진다. 그래서 1종은 저층이었나요? 저층. 2종은 중층이었죠? 네. 그 다음 3종은 고층이 아니라 중고층이었죠. 중층과 고층. 그리고 이를 편리하게, 얘는 편리성이었고 얘는 쾌적성인데 쾌적성을 공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양호성. 그래서 용을 뒤집으면 양.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랬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딱 보자마자 이건 충분히 시험 문제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안이라고 나오면 얘는 양호안이니까 전용이네요. 공동이면 2종이죠? 2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틀렸네요. 2번이 틀린 답. 그 다음 3번 봤었고 4번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용도지구는 학원이었죠, 여러분? 수학학원도 여러 학원을 동시에 다닐 수 있더라? 네, 그래서 중복 지정될 수 있었죠. 그리고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 도관농자 등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도관농자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공법상 규제가 없는 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땡땡 토지는 공법상 규제가 없는 땅이다 그러면 무조건 X였죠. 그래서 가장 규제가 적은 땅은 공법상 규제만 있는 땅, 지상권 등의 사법상 제약이 없고 물리적 제약도 없는 땅, 걔가 나지였죠. 그 다음 5번. 용도지역 지구제 등과 같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랍니다. 1번.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위함이고 2번. 부의 외부 효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토지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맞네요. 근데 4번에 도시 내의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나왔죠. 고개 드실까요? 제가 이거 강조했었는데 어떤 한 지역이 주택이 있었는데 그 옆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지역에 쾌적성이 심각하게 떨어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주택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역을 주거 전용적으로 묶어버리면 정부에 의해서 쾌적성이 보장되니까 그 지역 내 주택 수요 증가해서 단기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네. 그래서 지역지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전, 사후. 사전, 지읒. 사전적 독점자가 뭐 누리는 것?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는 게 또 다른 시장 실패의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전적 독점자는 신규 공급자인가요? 기존 주택의 공급자인가요? 기존 주택의 공급자가 초과이윤 누리게 되는 게 문제점이었죠? 되세요? 그럼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해서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지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유지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집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했죠. 근데 지금 4번에 도시 내의 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 그랬으니까 X네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5번 문제에는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4번 보기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별표 하나. 그 다음 5번. 토지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세대 간 형평성 동그라미. 이거 지역 간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X입니다. 예. 그 다음 6번. 용도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다른 내용 다 똑같아요. 2번 보실게요. 지역지구제 시행 시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 증가한다고 이제 금방 설명드렸죠? 수요 증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하네요. 그러면 유량의 주택 공급자, 신규 주택 공급자, 사후적 공급자가, 사후적 독점자가 초과인을 획득하나요? 저량의 공급자가? 저량의 주택 공급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집값의 상승으로 초과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저량 공급은 뭐고? 기존 주택 공급이고, 유량 공급은 신규 주택 공급이었죠. 계속 공부했잖아요. 저량과 유량을 구분하는 방법. 저랑 결혼한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변화량이 나오면 걔는 유량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수입 비용 등이 나오면 걔는 뭐였다? 유량과 관련된 게요. 개념.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특정 지역이 기존보다 우수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자 여러분 비용 일정에 일정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그럼 최종적으로 가격은 뭐랑 일치된다? 비용과?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원래의 주택가치 수준인 거죠. 만약에 얘가 비용 증가 산업이면 원래 주택가격 수준보다 올라가겠죠. 만약에 얘가 비용 감소 산업이면 원래 주택가치 수준보다 하락하겠죠. 비용 불변, 가격 불변, 비용 증가, 가격 상승, 비용 감소, 가격 하락. 지금 그 얘기였어. 그 얘기. 그 지역의 주택량은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는 거 맞네요. 이때 수요와의 격차만큼 공급이 똑같이 증가하는 게 비용 불변 산업이었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용도 지역 지구제 지정 부동성과 인접성과 관련이 깊다. 결국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깊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5번.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제 낸 거예요. 예상 문제로.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뻑하면 정우 외부 효과 제거가 목적이다. 이렇게 함정을 팠으니까. 그 다음 7번.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1번 보기 보세요. 공법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법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차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번 국토계획법이 딱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죠. 기본 동그라미. 이 기본에 입각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죠. 구체적인. 그래서 그 다음 줄 두 줄 내려가시면 중간에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관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바로 뭐다? 기본계획이다. 관리계획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본이 나오고 그 다음 관리계획이 나오더라. 그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이란 구구절절히 내용이 나와 있죠.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다음 면적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다. 층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다 등을 다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 중복되게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래요.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면 고개 드세요. 지금 일반부터 확인하는 거죠. 일반이 나오면 얘는 편리성인가요? 편리한 주거 환경이죠. 1종이 나오면 뭐예요? 층수죠? 저층이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양호한은 전용이죠? 단독은 1종이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니까 X네요. 풀리세요, 이거? 간단하죠? 따라해보세요. 일을 편리하게. 용양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이 부분에 용도 구역과 관련해서 또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녹지 지역 중 보전 녹지가 있대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보전. 그래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생산 녹지는 이때 생산활동을 한답니다. 근데 녹지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농업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금 그 얘기. 그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답으로 체크되는 건 이런 부분 체크되고, 용도 지역은 중복 적용 안 되는 거고, 중복 지정 안 되고,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되고, 모든 토지는 다 도관 농자 중에 하나고, 그 위에 뭔가 더 목적 한발을 이루기 위해 더 씌우는 게, 중첩시키는 게 뭐다? 용도 지구.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그 다음 8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이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준자가 나오면 원래는 그건 아닌데 그것과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2번. 똑같은 문제. 일반 주거지역 중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맞나요? 1종 저층 맞죠? 편리한 맞아요? 편리하게 맞죠? 필요한 지역이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인가요? 중층인가요? 중층이죠. 2종은. 중고층은 뭐죠? 3층이, 지금 3종이죠. 3종. 3층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국토계획법에서 전용 공업지역이 있대요. 전용 공업지역. 얘는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등 수용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이고, 그 다음 4번에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뭐 이렇게 중1, 6은 뭐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하죠. 네. 기억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5번에는 별표 하나. 성장관리계획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장관리계획. 정확히 중간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 난개발 방지 줄 긋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까지 줄 그으세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란 얘기하면서 공부하죠. 이런 게 기억나는 거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긴 했었네요. 그래서 이 내용. 그게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이유도 난개발 방지 뭐 등의 목적이잖아요. 실은. 계획적인 개발. 그 다음 9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2번 다 봤던 내용이고, 3번에는 별표 3개. 지구단위 계획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의 단 위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여러분? 단 위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단위로 쪼갠다는 얘기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전체 지역인가요? 일부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 하셨어요? 일부. 그리고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라고 돼 있죠? 수립의 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 도시군 계획 수립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미의 동그라미, 양호한 환경 확보 양의 동그라미.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성적표 받으면 성적표의 단위가, 성적 단위가 수음이 양가예요? 수음이 양가? 지금 수우만 없죠, 지금. 미양이죠, 미양. 일부 뜨면 얘는 뭐로 간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세요. 이게 문제를 푼 요령이에요. 공법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 다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주상공록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있다? 용도지역, 도관농자의 용도지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뭐 이렇게 외웠었죠? 뭐 어떻게 외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9개 내용. 그래서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틀렸네요, 지금. 5번. 그 다음 10번.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틀린 것. 이 부분에 이제 3번 보시면 지금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취락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희한하긴 하지만 마칠 때 우리 총론 부분에서 둘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뭐 들어갔죠? 복합자가 들어갔죠. 이거 복합개발진흥지구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둘 이상이 뜨면 복합이 들어가야 된다 기억하시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디에도 칠합, 단순히 우리가 칠합지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이런 게 섞여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11번. 26회 시험 문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세요.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4번도 받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맞나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지가 하락하죠? 상업적으로 묶이면 지가는 상승하죠? 상승 하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번. 지구 단위계 단위 딱 뜨면 수미양이 나온다고 그랬죠? 미양 떴어요. 미관계선, 양원환경. 일부가 나와야 돼요? 전체가 나와야 돼요? 일부. 전체로 나오면 X예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용도지역 중 잘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관농자의 자조, 자는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소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어디 중에서?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는 얘기는 얘들 지금 중복 적용됐다는 얘기잖아요. X죠. 지금 그 문제라고요.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중복 지정됐다고 하니까 X인 거라고요. 지금. 12번.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봤어요. 2번 다시 볼까요? 맞게 돼 있나? 지구 단위 계획이면 단위 동그라미 치시라고 얘기했죠. 제1지구, 제2지구 이렇게 단위가 쪼개져 있으면 얘는 일부죠. 수립 대상 지역에 하는 거죠. 미관 개선하고 양원환경 구축하죠. 맞아요? 맞죠? 그 다음 3번 받고 이제 4번. 토지 선매제도. 토지 선매제도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토지를 샀습니다. 그럼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용도를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 너 그 토지로 이용하든 그 용도를 이용하든 아니면 팔고 떠나라 이 얘기잖아요. 그때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뭐죠? 토지 선매제도죠.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인 거예요. 토지 선매제도. 그러면 그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기본이.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는 선매제도에 의할 때 강제적으로 팔아라 강요할 수는 없죠. 네, 협상권을 주는 거죠. 협상권. 그래서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우선 협상자라고 보셔도 되죠.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얘는 강제 수용은 아닌가요? 강제 수용 아닌 거죠. 네, X예요. 왜 틀렸는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토지 적성평가가 있어요. 적성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적성평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적성평가. 우리 실제로 학창시절에 적성평가 해보신 적 있죠? 그럼 적성평가는 진로가 확실할 때 적성평가하나요? 진로가 불분명할 때? 불분명할 때? 근데 토지가 있는데 얘를 개발을 해야 될지 보존해야 될지 진로가 불분명해요. 그럼 적성평가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토지 적성평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에서 토지 적성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적성을 평가해 봤더니 얘는 보존하는 게 맞다 그러면 보존 토지 할 거고, 보존할 거고, 개발하는 게 맞다 그러면 개발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번.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자, 잘 보세요. 1번의 별표 3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얘는
토지가격 공시제도가 있고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있었죠. 그런가요? 그때 기본적으로 표준은 누가 정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은 누가 정하죠? 시장군수구청장? 그때 개별자 들어갔을 때만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정해요? 자, 잠깐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별자가 떴을 때만 뭐로 간다? 시장군수구청장 가시는 겁니다. 얘 개별자 안 뜨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국장이라고요. 자, 이제 질문.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정해요? 또 대답 못하네. 제가 개별자 들어갔을 때만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럼 얘를 뺀 나머지는 다 국장이라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네?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정해요? 국장. 공동주택가격. 국장? 왜? 개별자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쪼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거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국장이 정한다고 그랬죠. 네? 다시.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이의 신청할 때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되겠죠.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표준지가 곧 개별 공시지가죠. 아니, 지금 1토지가 있고 2토지가 있고 3토지가 있고 이렇게 토지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네? 1토지가 표준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이 돼서 금액이 나왔다고요. 그럼 얘는 이거 자체가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얘 자체에. 얘들은 표준지가 아니니까 비교해서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런가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따로 산정할 필요 없죠. 갖다 쓰면 되니까. 그런 내용들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지금 이게 1번이 왜 틀렸는지 보자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틀렸죠? 공동주택 가격 누가 공시하는 거다? 국장. 틀렸잖아요. 2번. 토지 선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 아니었죠? 이 선매자는 그냥 잡다한 사람이 아니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등이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법이 있다고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잔금 지급일로부터인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일이죠. 잔금 지급일로 하면 너무 뒤로 미뤄질 수 있단 말이에요. 60일이에요? 30일이에요? 30일이죠. 30일. 그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4번. 주택 3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비해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나요? 증가시키나요? 여러분, 주택 3분양 제도는 실제 주택 짓기 전 분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짓겠다?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견본주택 지어놓고 먼저 분양 때려서 그 분양대금으로 짓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사실상 건설자금을 누가 부담하는 거고? 수요자.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도 수요자가 부담한다. 그럼 짓는 기간 동안의 위험도 다 수요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공급자는 지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건설자금이 없어도 공급에 뛰어들 수 있어서 시장 내 유효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는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의 물리적 절대적 수량이 적었던 시기에 1970년대, 80년대에 주택의 공급량을 확 늘리기 위해서 채택한 분양제도가 뭐다? 실은 주택 선분양 제도였던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서 주택시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되는 자금 부담 커지는 것. 얘들에 대한 설명은 후분양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왜 틀렸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줄 한번 그어보세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래요. 줄 그으셨나요? 장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장. 장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가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장기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민간 임대주택이죠. 일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이죠. 네. 그 다음 장은 화투 쳐보셨어요? 화투 쳐보셨죠? 솔이 1이죠, 솔. 단풍, 풍. 10이죠? 그게 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단풍 모양 두 개를 가지면 장땡이라고 한다고요. 10이 장이라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장기는 8년이다, 10년이다? 10년. 장기 일반은 10년인 거죠. 되셨죠? 이게 전세,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바뀌면 또 달라져요. 개념이. 그래서 장기 일반 주택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건 장기는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장은 10이죠? 10, 20, 30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일반이니까 10이죠. 10년이라고요. 10년.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네요. 그래서 지금 5번이 맞아요. 14번. 30회 시험 문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자, 2번 보세요. 도시계획 구역 안에 택지에 하나요.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 아까 뭐 없다고 그랬죠? 초소 없다고 그랬죠? X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를 통해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맞나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용도 지역지구제 실시하고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네요. 맞아요? 되셨어요?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비교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보래요. 1번. 15번 문제는 별표 3개. 1번.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분에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틀린 거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거죠.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더 올라간 걸 뭐라고 얘기한다?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개발이익. 그래서 물가상승분이라고 얘기해서 X. 그래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 이게 개발이익 이윤이더라. 기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광,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관리계획인가요? 기본계획인가요? 기본이죠. 기본자 나오면 기본이죠,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이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잘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보셔야 돼요. 개발손실보상제는 말 그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정부의 규제에 따라 개발을 제대로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걔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 주자가 뭐죠? 개발권 양도제죠. 개발권 양도제. 토지이용 규제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 발생. 이용의 형평성이 떨어져서 문제. 그래서 보상금을 제때 계속 주려면 부담스러우니까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시장에서 이전시킬수록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잖아요. 그래서 개발권만 양도제였죠.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어간다면 X였고. 그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토지이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건가요?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거지.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텐데 무슨 손실을 보상을 해줘요? 뭐가 틀린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 부담금 제도가 아니죠. 개발권 양도제겠죠.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 4번.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공법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죠. 뭐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역주택조합. 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지에다가 기억 붙이면 직장인가요? 네. 그럼 직 둘인가요? 이찌리상 리모델링. 저 같으면 그렇게 외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 헷갈리면. 그 다음 5번.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이겠죠. 법령 이름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한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이고, 지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이익,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얘가 부과가 되는 거죠. 치사해 죽어요. 이 문제 풀다가. 그 다음 16번. 토지 비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얘 별표 3개. 1번.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직접 샀죠? 수요자 역할. 나중에 공급해주죠? 공급자 역할. 직접적 개입. 2번.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 다음 3번.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공익사업용, 시장의 안정, 수급조절용 기여할 수 있죠. 4번. 토지 비축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네요.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미리 저렴한 비용에 사들여 놓으면, 네, 높은 비용을 들여서 사들이는 문제 등이 발생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 그 다음 5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LH공사. LH공사. 이게 틀렸죠. 그 다음 17번.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자, 보시면 4번에 장기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돼서 스프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에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는 곤란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스프롤은 도시 스프롤. 도시가 외곽으로 일반적으로는 대도시 외곽에서 발생하죠. 질서 있는 개발, 무질서, 불규칙,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확대되는 거였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스프롤이 난개발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사서 미리 가지고 있으면, LH공사가 비축해두고 있으면 난개발, 스프롤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싼 값에 사서 이제 개발한 다음에 비싼 가격에 분양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환수되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가 곤란해져요? 가능해져요? 가능해지죠. 지금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 5번.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남용되는 경우에 정부에 의해 오히려 투기가 촉진되는 우려가 있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18번. 옳지 않은 것. 자, 1번. 토지 수요자가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량의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급 조절용으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공급해준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2번.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차로 인해 정부에 의한 토지 관리가 요구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들여 놓으면 걔를 관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들여 놓고 지가 어떤 토지를 사갖고 가지고 있는지를 관리를 잘 못하면 토지관리의 소홀시에 저소득층, 빈곤층이 그 토지를 무단 점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무단 점거해서? 그렇죠. 비공식적인 사실상 보유의 문제가 발생해버릴 수도 있더라.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3번. 공공개발용 토지은행과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모두 강제적인 매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나요? 뭐는 강제적인 매입이 가능하죠? 공공개발용 토지은행은 이 내용이었죠. 공공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커요, 작아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공공개발용 토지은행은.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4번.
싼 값으로 산다 손치더라도 대량 매입하니까 초기 사업 비용 부담이 많이 든다. 초기 매입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공공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 5번. 토지은행 제도 시행 시 택지 매입 비용의 지출로 보상금이 깔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깔리겠죠? 시중에? 그럼 그 사람들은 멀리 떠나나요? 주변 지역에 머무르나요? 주변 지역에 머무르죠. 그럼 주변의 집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지금 그 얘기죠. 19번.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한 가지 방법인가요? 개발이익을 누린 사람에게 개발 부담금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네. 직접 환수의 방법으로.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5조. 2번.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 맞고 3번. 별표 3개.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만을 분리하는 거죠. 이거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어간다면 X예요. 개발권 분리 동그라미.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얘는 개발 가능 지역, 개발 불가능 지역. 개발 가능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우발 이익으로 토지이용 규제가 이루어진 지역의 우발 손실을 시장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여러분 개별자 뜨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그래서 X. 5번.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 맞죠? 이거 간접적이다 그러면 X인 거고. 20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 소유자의 노력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지가 상승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나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네요. 토지 비축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기대할 수도 있나요? 아까 저렴한 가격으로 사놨다가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해주면 그만큼 개발이익이 자연 환수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 다음 3번. 공공에 의한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규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정당한 보상이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이거 정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그 다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개발이익의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죠. 지금 또 법률이 틀렸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이겠죠. 아주 치사해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뺏어갈 때는 별도의 특수한 법, 그것과 관련된 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유과세를 중과하는 수단이 사용되기도 한다. 토지 소유를 지나치게 많이 가진 사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토지 팔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21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옳지 않은 것. 자, 1번. 개발 제한구역의 과도한 지정은?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면 개발할 수 없는 땅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개발 가능한 지역의 땅에는 오히려 더 수요가 몰리겠네요. 그럼 지가는 더 상승하겠죠? 주변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아까 적성평가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였죠? 그래서 개발과 보전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될 때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는 거였다. 그래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개발권 양도제의 남용 시 예외적인 개발의 만연으로 인해, 여기까지 맞죠? 토지이용 규제의 틀이, 지역지구제의 틀이 와야 될 우려가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죠? 근데 한편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가중되나요? 정부는 상관이 없나요? 이거 개발이익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우발 이익으로서 개발권 사들이면서 토지이용 규제에 따라 우발 손실 입은 사람에게 시장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죠. 그래서 정부가 사서 팔아주는 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틀린 거죠, 지금.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개발 부담금, 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 개발, 공영 개발, 양도소득세 등은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양도소득세에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판 거죠. 그럼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 개발이익이 덧붙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 개발도 원래 토지가 있으면 가치평가에서 개발 후의 가치에서 뺏어주는 거잖아요. 돌려주는 것. 그런 내용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 5번.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집값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네요.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국장이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이거 지정. 국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으면 다음에 시장선거 나가면 뽑을까요? 뽑지 않을까요? 안 뽑겠죠? 근데 국장은 맨날 잘리잖아. 상관이 없다고요. 이런 것과. 예. 자, 그 다음 22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1번. 토지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 사업, 도시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직접적 개입 맞아요. 토지 수용도 직접적 개입 맞네요. 그런데 금융지원 돈이죠. 보조금 지급 돈이죠. 그럼 얘는 간접 개입이죠. 다 직접 개입이라고 해서 X죠. 1번. 그 다음 2번.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죠. 그래서 X. 3번.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해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협상권을 주는 제도였네요. 이거 강제 수용 아니었죠? 네. 지금 3번이 맞죠. 그 다음 4번. 토지 적성 평가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여러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또 다른 표현이 뭐죠? 환지 개발이죠. 이게 환지 방식의 설명이잖아요, 지금. 미개발 토지를 토지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다시 원토지 소유권자에게 이용가치를 높인 상태에서 돌려주는 게 환지 방식이었죠. 환지 개발. 그러니까 토지 적성 평가는 아니잖아요.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여러분, 개발과 보전의 문제 발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뭐 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적성평가한다. 이거 토지 적성평가의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X죠. 되셨나요? 네. 1번 주택정책부터 시작해서 좀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또 볼게요. 10분 쉬었다가.